자, 15강 이제 우리가 이론 끝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죠. 자, 랜마이너 마이드너 모델. 그럼 자동으로 연대임금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거 주장했죠. 핵심이죠. 요거와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이제 손익계산이네요. 대기업 임금이 하락하여 이득을 보지만, 그쵸.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규직 400만 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중소기업은 이제 이윤이 감소하는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임금이 올라갔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즉 동일 임금을 주기 위하여 혁신과 개발을 해야 한다. 당연하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측면에서는 이익을 볼 개연성이 높죠. 정규직은 좀 떨어질 거예요. 대기업 가장 많이. 제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3번도 맞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를이 아니라 내릴 개연성이 높죠. 개연성이라는 건 이제 가능성, 확률이니까. 그래서 1번에 가장 거리가 먼 건 4번이다. 자, 그러니까 연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손익계산을 묻고 있는 거예요. 2번으로 가보죠.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유형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정치와 얘네는 실리주의로 가는 거니까 정치와 거리가 있었다. 근데 노동조합은 정치에 상당히 깊이 이거는 스웨덴이 그렇죠. 스웨덴이 그렇다. 자, 미국의 노동조합 지도자인 세뮤엘 건퍼스 뭐 이런 알 필요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민주주의잖아요. 국가 개입해라. 근데 미국은 뭐예요?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얘네는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번 스웨덴이네요. 노동조합은 3인당 집권과 복지구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죠. 맞는 얘기죠. 노조가 당을 만들어 갖고 갔으니까. 오케이,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노동조합 조직률은 미국이 말도 안 돼요. 스웨덴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 초반대고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스웨덴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스웨덴이에요. 그러면 핵심 세력이 노조예요.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은 스웨덴이 월등히 높을 거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복지국가 수준과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연대임금제, 독일노동, 동일임금 실현됐을 때 손익계산, 아까 했던 1번 문제가 똑같은 거죠. 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오르죠. 중소기업 자체는 이윤이 줄어들죠.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야, 이거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이 틀리다. 일단은 봐야 돼. 왜냐하면 정규직은 내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임금이 이걸 엄밀하게 하려면 어때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서 어쨌든 3번이 제일 틀린 것 같고요. 정부도 정부도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회통합. 이건 제가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그렇죠.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라는 건 임금이 내린다는 얘기랑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얘기를 안 한다라고 봐보면 제가 그 이론 강의 기억나시나요? 뭐 400만 원이고 얼마로 했던가? 비정규직을 80만 원인데 이게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은 48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얼마만 주면 돼요? 200만 원, 2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이 4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내린다. 아무 얘기도 없을 때는 480에서 400으로 오케이. 그럼 임금은 80만 원 더 적게 주게 된 거잖아요. 3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손익계산은. 요렇게 이해해 둘 수 있습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복지국가 시민에 대해서 틀린 거.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유능한 무조건 1번이 틀렸죠.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화된 노동자와 조직화된 시민의 진보 정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이런 걸로 가능해집니다.
유능한 정치가 결단으로 이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답은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럼 맞는 거 2번, 3번, 4번으로 가보죠. 자, 베버리지 보고서를 읽고 1942년에 나왔잖아요. 전쟁 중에 읽은 거예요. 열띤 토론을 벌인 영국 시민들은 베버리지 실행의 소극적인 보수당 처칠보다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노동당을 선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 있잖아요. 3인당의 장기 집권으로 복지국가를 이루는 모태가 되었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의식화되고 각성화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직화를 이루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조금 길긴 한데요. 1970년 독일의 작은 도시 보이스텔 바흐에서는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여기 시민교육이란 정치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시민교육이에요. 약간 학습 동아리랑 비슷한 겁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 보이스텔 바흐 협약이 만들어져서 독일의 정치 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보편전환. 이거는 여러분은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76년 보이스텔 바흐 협약. 네, 요겁니다. 요 협약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정치교육, 다른 말로 시민교육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의식화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독일도 복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경영에 참여하기까지 하죠.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이건 한 상식으로 4번은 한번 조금 더 이런 게 있었네 한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복지국가와 노동조합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거 맞는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3인당의 집권과 형성에 복지국가 형성에 아이고 소극적 요게 아니고 소극적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적극적. 그렇죠? 이제 아실 거예요.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요거 틀렸죠. 미국은 자녀적 복지국가예요. 자유주의잖아요. 혹은 선별적 복지국가입니다. 자유주의니까 노조와 시민사회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민사회는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스웨덴만큼 잘 조직되지는 않죠. 당연히 2번 틀린 표현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스웨덴이 미국보다 이거는 맞죠. 네, 이건 맞는 표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미국의 노동조합은 언제나 보편적 복지를 아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실리주의 시각에서 노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편이라는 말과 일단 어울리지가 않고 또 언제나 이런 항상 이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죠. 자,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랜마이너 모델, 연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나왔네요. 손익계산 또 해보래요. 세 번째 풀고 있네요. 부적절한 거니까 틀린 겁니다. 자, 정부도 이득이라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사회통합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득이다. 맞습니다. 1번은. 2번 가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해 아니죠. 요거 틀렸죠. 누가 손해요? 중소기업은 손해가 맞는데 대기업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죠. 예,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지니까. 6번의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네요.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측면에서 이익을 볼 중소기업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 당연히 상승하죠. 대기업도 비정규직이라면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번은 2번이다. 7번 문제 가볼까요? 학습 조직 맥락에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 이런 거 보셨습니다. 가장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는 복지국가 형성과 관련이 깊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국가 주도적 이념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와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 애국심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국가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자, 학습 동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이건 독재국가나 이런 거 하는 거지. 7번엔 읽을 필요도 없이 2번이 틀렸네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조직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한다. 즉 생각의 조직화를 통해 사람의 조직화를 이루는 즉 학습 조직, 즉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각하는 거야. 생각을 조직화한다. 그래서 사람의 조직화, 조직된 노동, 조직된 시민을 만들어서 진보 정당을 지원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든다. 네, 학습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숙고를 하죠.
이런 걸 토론,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학습 조직에서 학습을 할 때 그게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야.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학습 조직이라는 건 비판적, 비판하는 시민, 자각하는 시민, 그리고 결국은 실천하게 만드는 뿌리가 바로 이 학습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학습력이 대단히 높으니까. 어쨌든 복지가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7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8번 가볼게요. 노동조합과 정당 정치 등 틀린 거, 거리가 먼 거니까. 미국의 노조는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아니죠. 없어요. 미국의 노동조합은 자유주의, 계급이란 말 성립 안 됩니다. 낙인 찍습니다. 또는 여기에 실리주의. 이런 거잖아요. 자,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당을 창설하고, 요까지 맞아요. 노동자주의를 맞아요. 요거는 제가 블록 투표도 이론 강의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대처가 잡고 나서 이제 약간 쇠약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8번에 틀린 거니까 일단 1번이 틀렸네요. 무조건. 1번이 답이 되네. 2번은 맞고요. 3번. 미국의 노조는 직업의식과 경제적 실리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맞잖아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조는 정당과 상호 영향 아래서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8번의 답은 틀린 거는 1번. 자, 9번 가볼게요. 복지국가 시민에 대한 모사 중 옳은 것. 미국 사회 시민들은 상당히 높은, 여러분, 계급, 연대, 이건 미국과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틀렸어요. 만약에 이걸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스웨덴이라고 한다 그러면 맞죠. 신자유주의 이후 영국의 복지국가는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야. 저항의 핵심은 누구예요?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시민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 간의 타협 때문이다. 아니에요. 요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조직된 노동이 있다라는 거야. 조직된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리 대처가 나와도 함부로 NHS 같은 함부로 없앨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맞아요.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틀린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굳이 고친다면 요렇게 고치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9번에 3번 보죠. 2차 대전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읽고 열띤 토론을 한 영국 시민들은 전후 아니죠. 윈스턴 처칠을 떨궈버렸지. 노동당을 선택했죠. 노동당을. 이유가 뭐예요? 윈스턴 처칠은 베버리지 보고서 거부했거든. 간단한 거죠. 틀렸고요. 그럼 맞는 건 4번밖에 없겠네요. 일단 9번 학습 동아리에서 스웨덴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한 자각이 3인당 정부의 채권에 그렇죠. 자각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직된 시민을 만들어서 밀어주는 거야. 오케이. 9번엔 4번이 되겠죠.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복지구 형성화 시민의 묘사 중 틀린 겁니다. 신자유주의 영국의 복지구가 세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죠. 그 이유는 노동조합 시민들이 있어서 저항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딱 이게 정답이죠. 이번엔 틀린 거 고르니까 1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2차 대전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 열띤 토론을 한 영국 시민들은 노동당을 선택했죠.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미국 사회 시민들은 상당히 낮은 계급적 맞죠? 미국은 계급의식이 낮아요. 연대의식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죠. 스웨덴 독재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독재 정부? 여러분, 스웨덴은 조직된 의식화된 사람들이 조직된 노조를 만들었죠. 그럼 이 노조가 3인당을 만든 거야. 그럼 조직된 시민과 힘을 합해서 이 3인당을 밀어준 거죠. 그래서 집권을 한 거예요. 독재 정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노조가 만들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 목소리가 수용된 거예요. 복지국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독재 정부란 말 때문에 틀렸다. 10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